여러 의원님들이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족을 못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만족을 못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작년에는 만족하십니까? 24년도 예산은 만족하세요? 25년도 예산 편성은 만족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4년도 당시의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서 24년도 예산은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약 이행률 현황을 제가 24년 6월 기준으로 봤는데 정상 추진에 체크하셨네요. 예산부서랑 복지정책과가 협의를 해서 이걸 공약 이행 현황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행 현황의 정상 추진에 체크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류 또는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만족하시지 않는데 정상 추진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공약이 2026년 6월까지여서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가능하세요? 이제 평가를 재평가해야 되지 않아요? 0.1% 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올립니까? 부서의 노력인가요? 아니면 예산부서의 복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인가요? 일단은 그 예산 전체가 저희가 2호조 입력한 예산안도 있고 반영된 예산안도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하는 예산액은 미달입니다. 제주도가 재정 자립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30 재정 자립도가 17개 시도에서 몇 인 줄 아세요? 거의 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하위예요? 10이면 하위는 아니죠. 17개 가운데죠. 17, 예. 재정 자주도는 아세요? 확인을 못합니다. 재정 자주도는 뭔지 아세요 혹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정 자주도는 또 4위예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확인할 뭐 없으니까. 재정 자립도는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예,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 자주도는 이 재원을 사용하는 자주권이에요. 근데 제주도가 재정 자주도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4위. 그런데 우리는 복지 예산은 전국 꼴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지자체 보면 그 부산이 어쨌든 복지 예산이 거의 50%에 가깝게 지금 1위잖아요. 네. 여기는 재정 자립도가 6위예요. 재정 자주도는 17입니다. 저희랑 비슷한데 볼까요? 전남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우리보다 한참 떨어지는 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주도는 저희보단 두 단계나 낮지만 여기는 9위를 하고 있잖아요. 전남은 15위 복지 예산을 15위인데 30% 이상 쓰고 있잖아요. 전체 예산에. 저희가 그 재정 자주도가 높다라는 건 한 해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능력이 되게 좋다라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이 꼴등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25% 하는데 25%가 목표라고 하는데 나 솔직히 물어봅시다. 25%가 목표입니까? 진짜로? 아니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한 단계라도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까? 안타까운 꼴등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한 단계를 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 25%를 일단은 지금 현재 도민들도 다 아시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해서 한 단계 더 제주도정의 복지는 이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합니까?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고 계십니까? 혼용입니다. 혼용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다 취약계층 중심적으로 선별을 해나가고 있어요. 사회보장 신설협의를 받아야 되는 보편적 복지가 혹시 사회보장 신설협의가 통과되지 않을까봐 아예 도전조차 못하시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뭐 예산을 뭐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보편적인 예산 그런 부분 자체 자, 그 예산을 한 가지 많이 한 가지 확보해야 예만 된다고 한 가지 예만 생각합니다. 드릴게요. 올해 여름에 제주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제주도 여성들에게 기존에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만 지원되던 맞습니다. 게 예.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보도자료 냈었죠. 예. 그거에 대한 기대들도 있었고요. 엄청 홍보를 하셨어요. 이번 예산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아까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양행정치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만 지원되게 돼 있죠 또.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색은 다 냈는데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일단은 그 얘기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 방향 설정하고 아무튼 이거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해나간다는 말로는 도저히 안 되고 아니, 공약 이행 평가를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하십시오. 하시고 25%는 환상을 포기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오영훈 도정을 위해서도 좋아요. 2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시고 새로 재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복지 현장 사람들이 많아요. 예산은 올라가고 있다는데 그래서 아까 체감도 부분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이따 추가 질문 날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주가치 국대와 뭐 지사님 중점 공약 사업들이 녹아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복지는 뺄 수 없으니까 들어갔습니다. 예, 복지는 뺄 수 없죠. 예. 예, 어떤 자치단체도 복지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이 중점 사업 부분에서는 후순위로 밀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요즘 뭐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 같고,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복지 예산을 이번에 좀 편성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좀 없었습니까? 제일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국장님으로서. 아, 저희가 그 아까 의원님께서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은 그 복지 현장에서가 아무튼 그런 그 예산 편성할 때 좀 요구들을 저희가 다 예산은 입력했지만 예산 그 과정에서 다 반영하지 못한 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금액은 절대 금액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뭐 시설비라든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대규모 사업들이 투자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꽤 있어요. 근데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가 대상자들 기본 법정 경비들 빼고 인건비 상승률 이런 거 빼고 하면 현장에서 볼멘 소리가 나온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 개선되거나 나아진 게 거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홍인숙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 예산 편성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결산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도에서 편성한 거를 의회 조정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돼서 결산이 됐는데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당초 도에서 편성한 게 기준이 됐더구만요. 당초 기존에 도에서 편성한 걸 기준으로 해서 조정 과정에서 증액한 건 아예 무시하고, 근데 이것도 지키지 못해서 더 삭감된 부분이 꽤 보여요. 무슨 고도화예요, 이거. 누구 기준에 안전망 고도화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희가? 현종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약 0.1% 증액한 거를 복지 안전망 고도화라고 어떻게 낯간지럽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에 무리가 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무리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어려움이 더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하고, 또 하나는 좀 더 거시적으로 저는 좀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복지 쪽 예산은
지금도 그렇지만 추후에는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예, 전문가 그룹 차원에서의 뭐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 복지 분야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요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지 전문가시니까 뭐 일반 전체적인 국장님 정도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혹시 이런 고민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좀 답을 찾아보거나 하는 그런 건 있으십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건데. 예. 그래서 일단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인 부는 계속적으로 뭐 저희가 도비 부담이라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인 그 예산을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도 전체적인 그 예산 아까 방향 같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한 20, 지금 현재 퍼센트지가 좀 더 많이 저희가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액하지 못한 부분이 좀 저희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전체 재정 운영에 대한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갔을 때 아까 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한 또 다른 또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이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보이거든요, 앞으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84시신데 이치로 크다가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니가? 뭐 이런 걱정도 하세요. 근데 다른 삼촌님을 볼 땐 야 누군 주느니 누군 주는데 무사 우리는 안 좀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어르신들도 고민이 많죠. 자기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근데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그 우리가 기금들을 만들잖아요. 예. 우리도 기금 있죠. 예. 우리 몇 개죠 지금? 지금 통합 예. 하나가 있고 계정이 이렇게 네 개가 예, 통합됐습니다. 그죠? 네 개. 예. 계정이 분리돼 있죠. 예, 네 개로 세 개가 분리돼 있고 통합되고 지금 생활안정기금 하나에서 저희는 4개입니다. 예. 성평등까지 5개. 5개, 지금, 성평등까지 5개가 돼 있고. 근데 그 지금 거기서 뭐 출연금이든 전입금이든 법정 의무 적립 예. 적립되는 게 목표액 예. 뭐뭐 있죠? 지금 전부 목표액은 있습니다. 계정별로. 아니 목표액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보면 보통 기금들이 출연금, 전입금, 뭐 과징금, 이자 수입 등등등등으로 예. 재원이 마련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큰 거는 일본에게서 전출되어 오는 전입금이 제일 안정적이죠, 사실은. 예, 기금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예, 출연금하고. 예, 예. 예. 근데 그게 제일 큰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제일 큰 걸로 봐요. 순세계 잉여급의 한 30%인가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기금 중에 법정 전출금이 있습니까? 법정 전출금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게 재원이 일반 회계의 전입금으로 한다라고는 돼 있어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전입금의 몇 프로가 규정이 돼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런 부분 없는 없죠. 걸로 예. 지금 안전 쪽에 그러니까 법정 기금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어느 재원의 몇 프로라고 못 박습니다. 근데 우리 쪽은 그게 없어서 혹시나 그래도 우리가 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게 그나마 기금들인데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한번 또 전반적으로 도정 내부에서 이 복지 쪽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목표액은 얼마고 지금 조성액은 얼마죠? 지금 현재 성평등 제외하고는 지금 예. 236억 2,300만 이거는 정말 시세말로 표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조 단위 이상이 필요한 기금 분야라고 보여져요, 앞으로. 그러면 강제적인 전출금에 대한 규정들을 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살림살이 좋아질 때 꽤 이게 효과가 좋거든요. 저는 재정이 좋을 때 재정이 시설에 과투자되고 이쪽에 과투자되면서 어려울 때 이게 가중되는 부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재원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재원들을 좀 채워놔두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쉬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만은 국장님 한번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네, 지금 원래도 저희가 일반 회계에서 전출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제로로 보여요, 제가 보니까. 다 제로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주신 그런 제한 사항을 예산계하고 일단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